2020년도 제2회 필기시험 합격 비법을 대공개. 야,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지난 시간에 전이 기사였고요. 오늘은 뭐야? 산업기사입니다. 오늘은 산업기사예요. 자, 2019년도 산업기사 2회 필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지금부터. 자, 제1과목 정리자기하기입니다. 내용은요, 지난번 그 기사 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번이에요. 두 종류의 경계면에 전속과 전기력선이 경계면에 수직한다. 경계 조건이 되는 거죠. 경계 조건. 경계 조건은요, 4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예요? 설명으로 틀린 건데, 그죠? 유전율이, 전속은 유전율이 큰 쪽에 모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지만, 요약집에 이미 다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전기와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할 때 요 내용이에요. 요거 내용하고 뭐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예요? 요 경계 조건에 대한 거. 경계 조건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수직으로 됐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개는 불연속이 되고 전속은 그죠? 우리가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둘 다 전개와 전속은 굴절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요. 플러스 Q의 무한평면에 대한 영상전화. 자, 영상전화 여러분 요약집에 있었죠? 플러스 Q의 영상전화는 뭐야? 마이너스 Q예요. 2번 딱딱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MKS 단위에서 진공에서의 유전율은 진공에서는 입실론 제로예요. 입실론 제로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로퍼미터예요. 유전율의 단위가 산업기사에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뭐 헬리퍼미터 이런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되는 것들은 뭐냐면 요것도 헬리퍼미터였어요. 여기 PPT에서 빠졌네요. 헬리퍼미터였으니까 요것도 아니에요. 1번, 4번 찍은 사람은 공부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구승이었다. 입실론 제로는 어떻게 돼요? 36파이 곱하기 10의 구승분의 2다. 요런 개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받겠고요. 요런 문제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산업기사는 많이 출시돼요. 기본적인 게 뭐야? 진공, 유전율. 그렇죠. 유전율은 진공에서는 얼마였어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에 그죠? 마이너스 12승인데 단위가 페로퍼미터였으면 투자율은요 반대로 뭐예요? 헬리퍼미터가 된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 두 가지 정도 기본적인 사항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진공제에 떨어져 있는 두 도체가 A에 만에 1쿨롱 주고 그죠? 뭐 B에 이번에 A에 2쿨롱, B에 1쿨롱을 주면 A의 전위는 어떻게 되겠냐 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V1은 P11의 Q1 플러스 P12의 Q2 V2는 뭐야? P21의 Q1 플러스 P22의 Q2로 해서 풀어내는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이미 여러분 요약집에도 있는데 이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는 극히 적어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이 문제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스킵해도 좋다. 넘어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생략해도 관계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요. 분극의 색이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분극의 색이 그죠? 공식에다 넣고 구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 공식에다 값을 그대로 넣어서 나가면 되는데 전개의 세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자파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E 크로스 H로 간다. 포인팅 벡터 하면서 그죠? 전개와 자기가 같이 어울려져서 나간다. 그래서 뭐예요? E 크로스 H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곱 번째 그죠? 우리가 그 자기학에서 보면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를 주울로. 자, 에너지를 주울로 표시하는 내용은 딱 두 개밖에 없다. 어떻게 돼요? 콘덴서에서는 2분의 1의 QV나 EC분의 Q의 제곱, 2분의 1의 CV 제곱인 경우가 바로 주울이다. 그럼 인덕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2분의 1의 LI의 제곱이다. 그런데 이거를 전류를 안 주고 좌속을 주면 이식을 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 문제가 의외로 이식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하시고요. 여덟 번째입니다. 등전이면을 따라서 2라면 얼마다? 0이다. 요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 그죠? 확인하시고. 아홉 번째요. 접지된 직교도체의 평면전화, 점전화 사이 몇 개 있냐? 이렇게 직교도체고 여기에 있으면 몇 개 된다고요?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는데 요거의 반대전화가 또 하나 생기고 요거의 반대전화 하나 생기니까 총 몇 개야? 3개가 생긴다. 요런 거는 여러분들 한 10년에 한 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째예요. 비자화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가 있고요. 자기의 세기는 얼마냐? 자화의 세기에서 우리가 비자화율이라는 내용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자화율은 얘잖아요. 그죠? 비자화율은 계산을 해서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요 문제는 요 근래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저 문제는 요 근래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11번입니다. 자위의 단위. 제가 그랬어요. 산업계산은 자기학이 기본적인 단위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위는 암페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가우스는 그죠? 가우스는 웨버 퍼 미터 제곱의 CGS 단위게. 즉 뭐예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자속 밀도다. 그죠? 뉴턴 퍼 웨버라고 하는 거 그죠? 뉴턴 퍼 웨버 힘을 그죠? 계산한 건데요. 이 내용보다는 뭐다? 자위의 단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자,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자, 유전체 초전 효과예요. 초전도체. 어떤 온도 이하가 되면 어떤 온도로 내려가면 그죠? 전화가 만들어진다. 자, 온도의 변화 관계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온도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초전 효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초전 효과가 어떤 의미였냐면 초전도체, 즉 뭐야? 초전도 케이블 이런 쪽이 상당히 이상적인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올해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13번째입니다. 인덕턴스의 전류가 그죠? 변하면 그죠? 기전력은 얼마냐? 유기 기전력. 자, 요 앞에 마이너스는 뭐라 했어요? 기전력의 방향이다 이랬기 때문에 실제 계산할 때는 뭐 마이너스 없어도 관계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회로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뭐예요? 자, 진공중의 반지름의 A 원형 도축판 2배로 콘덴서를 만들었는데, 자, 콘덴서 C는 D분의 입실론의 S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급한 거리를 2배로 했다면 면적을 2배로 해야 되는데, 면적을 2배로 하려니까 원래는 파이 A 제곱인데, 이것이 2배가 나오려면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루트 2 A를 해야 제곱하면 2배가 나오겠죠?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팽판 콘덴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15번째요. 결합계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회로 5장에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 얘기가 나오면 결합계수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기서 안 나오면 자기학에 나올 수도 있다. 자기학이 안 나오면 회로에 나올 수도 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자, 16번째입니다. 다음에 설명 드린 거 맥스웰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얘기됩니까? 그래서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공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폐곡면을 통해서 나오는 다이버전스 B는 얼마예요? 0이야, 0.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얘기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계산하시기 바라요. 얘는 뭐예요? 폐곡면으로부터 나오는 전속은 뭐다? 전하량과 같다. 이런 얘기죠. 가우스의 법칙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항상. 그런 것들 맥스웰 전자방정식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집에 다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17번은 여러분들 못 푼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잘 보세요. 좌표계 자체가 A의 R 방향으로 돼 있고 구면을 지나니까 구좌표 형태인데 구좌표로 가져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 전류를 구하랬는데 제가 단위 얘기했죠? 지난번 기사할 때도. 여기 보세요. 전류 밀도가 R분의 2야. 그러면 여기가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이면 암페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면적을 곱하는데 9로 나가면 제가 9의 면적은 얼마나 그랬어요? 9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 자, 그래서 R분의 2의 4파이 R의 제곱. 이런 식의 형태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R은 하나씩 띄고 해서 우리가 4파이 R 제곱의 형태로 계산을 해보면 8파이 R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R이 지금 5cm니까 얼마야? 0.05 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0.4파이 나오실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정말로 어떤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 또 요 근래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조건juk 틀린 거예요. 강자성체냐 아니면 반자성체냐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이런 문제는 기회예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왜? 둘이 다 반자성체인데 하나는
비자화율이 0보다 크다. 또는 얘는 뭐야? 비투자율이 그죠? 비투자율이 1보다 작다. 그러면 당연히 그죠? 18번은 정답이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됐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요거 다 해놨습니다. 요약집에 다 있어요. 19번째요. 자, 회전형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 했어요? 토크라고 했는데 토크가 뭐다?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뭐요? 자성체, 자석에 의한 토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체에 의한 토크가 있다고 했죠? 도체에 대한 토크에 요식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자기회로의 자기저항. 자기저항은 공식 있죠? μs분의 L 된다. 그죠? 길이에 비례하고 투자율에 반비례하고 비투자율에 반비례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길이에 반비례한다? 2번은 틀렸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자기학을 다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기학 하면서 지난번에도 뭐라 했어요? 항상 뒤에 부분 많이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1번은 4장이고요. 2번은 그죠? 5장이에요. 3번은 2장이고요. 그렇죠? 4번은 3장이에요. 5번은 뭐예요? 요것도 4장이에요. 6번은 뭐예요? 11장이에요. 그 다음에 7번은 10장입니다. 8번은요, 2장이고요. 9번은 5장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은 또 7장이고요. 8장. 그 다음에 얘는 7장이고요. 얘는 뭐 일단 빼더라도.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0장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장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장이에요. 인덕터스. 그 다음에 얘는 11장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 얘도 구좌표기지만 이거는 어디 넣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전류밀도에다 면적 곱하는 거니까 이건 좀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8장.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7장. 얘는 뭐예요? 얘는 8장이에요. 자, 일단 10개란 말이죠. 10개예요. 그 다음에 도드라진 게 뭐예요? 산업기사의 가장 도드라진 점이 뭐다? 3장. 그죠? 3장. 그죠?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내용은 자기학은 산업기사는 기사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기사는 지금 7장부터 뒤로 많이 나오는데 산업기사는 2장, 3장, 4장도 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2장, 3장, 4장의 기초적인 단위가 너무 많아요. 이해되죠?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하는 겁니다. 산기는 3장이 아니라 2장, 3장, 4장도 주요 부분들은 알아야 된다. 4장이면 뭐예요? 분극하고 그다음 뭐예요? 경계 조건이에요. 그 정도는 아시라는 거예요. 3장이 뭐예요? 콘덴서 용량이고. 그죠? 2장은 뭐예요? 2장은 쿨링의 법칙이에요. 자, 제일 많은 게 그거죠?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과목입니다. 전력공학이에요. 자, 전격 차단 시간 뭐예요? 트리코 여자의 소 또는 계획 시간과 아크 시간의 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차단기에 전격 차단 시간이라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여기죠? 차단과 트립진을 맞고 트립장에서 동작해서 차단을 완료할 때까지 시간. 정답은 2번이에요. 고전적인 보기는 이건데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이 보여도 정확하게 그죠? 트립 내용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죠? 동작시킨 거예요. 차단 시간이 난다. 자, 안정도입니다. 안정도에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해라. 이 얘기가 무지하게 나오죠? 맞아요? 직렬 리액턴스 작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속기 동작을 느리게 하면 안 되겠죠? 중간 조상 설비 요거 얘기되죠? 개통 연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었다. 요거는 요약집에 이렇게 자세히 다 있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화력발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화력발전은 이 화력발전소 열 사이클에 들어가는 애들은 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급수펌프, 보일러, 그죠? 뭐예요? 과열기, 그 다음에 뭐예요? 쉽게 터빈, 복수기예요. 그런데 보일러에서 굴뚝에서 나가는 굴뚝으로 나간 열이 있으니까 이걸 급수가열 썼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절탄기예요. 절탄기 뭐예요? 급수가열하는 거예요. 급수를 예열하는 거예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문제는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뭐냐면 그래도 자 다시 보세요. 증기를 다시 가열한다. 뭐예요? 증기를 과열한다는 개념보다는 증기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뭐야? 증기를 다시 가열한다. 다시 가열한다. 다시 제자를 써서 뭐예요? 재열기. 이게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그죠? 꼭 기억하세요.
자, 보호개전 방식의 구비 조건이 아닌 거예요. 1번 여잡 조립돌리 동작해라. 이건 틀렸죠 벌써. 이런 거는 어떤 내용보다도 여자 조립돌리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같은 게 온다면 순간적으로 막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동작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력 표주도 구비 조건에 뭐예요? 순간적인 과도 전류, 즉 여자 전류라든지 아니면 뭐 전동기 기동 전류 이런 데 녹아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지선 너무 많이 나왔죠? 직경내,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조금 가는 거예요. 뭐예요? 전선의 진동 방지 뭐예요? 댐퍼나 아마로드. 그 다음에 코로나 발생 방지하기 쓰는 게 뭐예요? 복도체, 다도체. 또 코로나 나왔죠, 그죠? 코로나 시험이 나옵니다, 그죠? 26번입니다. 변압기 보호 방식에서 차동 개전기라는 거예요. 차동 개전기. 차동 개전기는 뭐예요? 전류 양쪽 전류에 차를 쓰는 거예요. CT를 양쪽에 놓고 전류 구한 거를 돌이 빼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에 차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일차 전류에 차로 동작한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저압 뱅킹 방식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예요? 하나 잘못되면 저압선 하나 잘못되면 뭐야? 싹 다 끝난다 이거죠. 그거 뭐라 그랬어요? 캐스케이딩. 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직류송전의 장점.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이거 직류송전 장점 이만큼인데 이거 다 외우시는 것보다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직류송전의 단점. 그죠? 직류송전의 단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직류송전의 장점이라는 것은 교류송전인 경우 이렇게 해보시면 교류송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변압이 쉽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계를 얻기 쉽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값싼 유도전동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개통을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다. 왜? 발전도 교류, 송전도 교류, 배전도 교류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직류송전에 여기서는 장점이니까 뭐예요? 역률이 1인 거죠. 회전자계 얻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수압 강압 용이하지 않겠죠?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는 건 단점이죠. 돈이 많이 들고, 그죠?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역률이 1이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직류는 항상 역률이 얼마다? 1이다. 위상도 0이다. 무효전력 필요 없다. 그죠? 무효전력 필요 없으면 뭐예요? 충전전류, 충전용량, 유전체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9번입니다. 콘덴서의 충전용량이에요. 콘덴서 충전용량 3배 오메가3 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콘덴서를 델타로 결선하면 뭐예요? E나 V나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V다 그대로 2만 볼트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충전용량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번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전선에서 전류의 밀도가 도선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작아지는 거 뭐라 그래요? 표피효과라 그러죠? 뭐라 그랬습니까? 도전율, 그죠? 그 다음에 투자율, 그죠?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전압하고 도선의 굵기가 굵어도, 그죠? 올라갑니다. 그죠? 자, 31번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뭐냐? 잘 보세요. A상 전류 흘렀고, 여기는 B상 전류 흘렀고, 여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는 C상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상한데? 원래는 두 개만 CT가 있으면 저기가 B상 전류였는데, 여기는 무슨 전류가 되는 거예요? 세 전류를 합한다. IA, IB, IC 세 전류를 합해서 3으로만 나누면 뭐가 돼요? 영상 전류가 되는구나. 그렇죠? 자, 그거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속은 건 뭐예요? 속은 건 이거죠.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A상, B상, C상이면 여기 흐르는 거는 A상 전류, 여기 흐르는 건 C상 전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 합친 게 흐를 거예요, 나중에. 뒤로 오면. 여기는 뭐야? B상 전류야. 이 문제 때문에 1번으로 답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CT가 3개라는 걸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32번이에요. 화력발전 사이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급펌프, 그죠? 급펌프부터 시작해서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예요. 2번 정답이죠. 자, 전해력죠? 제일 중요한 게 말했어요. 맨 밑에 피레기, 그 다음에 변압기라고 했어요. 딱 그거 찾으면 돼요.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나 32번 같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기회예요. 기회. 그죠? 자,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라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내용을 알면 공부하시면 되고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일단 이거라도 외우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증기의 엔탈피 뭐예요?
증기 1kg이 보유한 열량이에요. 우리가 화력 발전 처음 할 때 이런 거 나오죠. 우리가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는 어떠냐면 화력 발전에 대한 것들은 자꾸 나오는데 원자력은 잘 안 나와요. 왜 원자력이 안 나와요? 요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분위기가 그죠 뭐예요? 분위기가 탈원전이에요. 화력도 어떻습니까? 자꾸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화력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도 아직도 많이 있죠. 그다음 도심지로 들어오죠. 지금 여러분들 그 서울 화력이라고 당인리에 있는 발전소 뭐예요? 화력 발전이죠. LNG. 근데 얘들 지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죠? 뭐 원자력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수력 화력이 훨씬 많다는 거. 그죠? 확인하시고요. 최대 수용 전력과 합생 최대 수용 전력의 비를 나타내는 건 뭐다? 부등률이죠.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력공학은 실기가서 다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세요. 36번입니다. 연가 뭐야? 딱 체크하세요. 선호정수평형 딱 체크하시고 37번입니다. 인덕턴스 L은 0.05, 0.4605의 로그 10의 R분의 D로 해서 단위가 mH/km라고 했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이거는 계산을 하라면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가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로에 이 38번 같은 거 어렵죠? 송전선로에 후비보호 개전 방식으로 그죠? 틀린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사고가 여기서 났는데 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차단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우선 차단기 A를 동작시켜서 주차단 장치를 동작시키지만 이게 안 됐을 때는 뭐야? 후비보호, 즉 뒤에 있는 백업까지 동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그럼 보세요. 38번 같은 경우에는 1번 주보호개전기 어떤 이유로든지 이게 주보호개전기가 정지돼 있어가지고 동작을 못하면 이걸 해라 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보호개전기 결함이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경우에 얘 갖고 보호를 해라. 그 다음에 4단계 사고 등으로 해서 못하는 경우에 보호한다. 그렇죠? 얘는요 얘랑 똑같은 값을 세팅하면 안 되겠죠. 왜? 얘가 고장났을 때까지 고려해서 세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던 그런 문제고요. 이 문제는 정답률이 극히 낮았어요. 굉장히 정답률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맞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이해됐습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39번입니다. 자, 10,000kV의 부하를 가진 변전소에 6,000kV의 콘덴서 설치했어요. 그렇죠? 콘덴서에 몇 퍼센트 되냐 이렇게 했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를 가져갔으면 괜찮아요. 뭐냐면 이렇게 됐죠. 10,000kVA이고요. 역률이 80%는 뭐예요? 8,000kW고요. 여기에 6,000kVAR을 써요. 이게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쓰면 이건데 이거를 없애버리면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000kW까지 쓸 수 있는데 80kW만 쓰고 있는 거예요. 8,000kW만. 그럼 얼마 쓴 거예요? 전체 변압기 용량의 몇 프로만? 80%만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사랑 관련 없지 않아요. 전기기사도 산업기사랑 난이도는 약간 차이가 될 수 있는데 뭐는 있어요? 문제 내용은 똑같죠. 오히려 산업기사가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기사랑 엄청 많이 겹칩니다. 좋은 지적이었어요. 기사랑 많이 겹쳐요. 꼭 기억하세요. 자, 40번입니다. 자, 3상3원식에서 송전선에서 대지전용 용량 요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되죠? 예전에는 요 공식은 주로 뭐 기사에 나오고 요건 주로 산업기사에 나왔는데 이젠 산업기사도 얘를 낸다는 거예요. 옛날과 조금 다릅니다. 그죠?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과목이에요. 전기기기입니다. 제일 여러분들 어려워하시고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제일 많으신 분들이 전기기기를 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기사는 그죠? 내용이 조금 괜찮아요. 왜? 우리 여기 보시면 뭐예요? 우리가 내용상으로 보면 어려운 문제는 되게 어렵고 안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한번 볼까요? 1번이에요. 41번. 델타요. 중성 접지 안 되죠? 그렇죠? 성간전압, 상전압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 그 얘기하는데 성간전압, 상전압이 그죠? 델타 결선에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다는 맞는 얘기고 얘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한 대 고장나면 V로 한다. 그죠? 결선된 순환전류는 외부에 나타나지만 통시장에 대한 염려가 없다. 뭐야? 제3고조파가
발생을 해도 델타는 어떻게 됐습니까? 델타 결선 내에서 순환하다 없어진다고 그랬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니 무슨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기기라고 하지만 회로야 회로. 왜 회로예요? 아 Y 결선이 아니고 델타 결선인데 무슨 상전압하고 성간전압이 크게 달라요. 똑같죠? 이런 거 생각하시란 말이야. 기기를 잘하는 거는 중요한 건 뭐예요? 아 회로가 조금 받쳐주면 완전히 쉬워져요. 그 중에 뭐예요? 삼상회로. 8장이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누설 변압기. 딴 거 없다 그랬어요? 누설 변압기 수화 특성. 또 뭐예요? 용접용 변압기. 이런 얘기 나오면 다 수화 특성이에요. 그죠? 전류가 늘어나면 전압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권선의 유도전동기 저항제어예요. 자, 주목. 삼상 유도전동기인데 다른 방식을 안 쓰고 저항을 쓰면 어때요? 간단하죠? 간단하고 조작도 용이해요. 굉장히. 그 이외에는 그죠? 사실은 그 내용이 그죠? 다른 방식을 많이 쓰죠. 그래서 권선의 유도전동기의 우리가 저항 제어하는 방법 특히나 뭐야? 2차 저항 제어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44번입니다. 비례추이할 수 없는 거. 딱 있죠?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죠? 비례추이가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일단 2차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출력이 안 된다. 출력이 안 되면 따라서 뭐도 안 돼요. 입력은 하는데 출력을 비례추이 못하면 효율도 안 돼요. 그렇죠? 잘 기억하세요. 자, 기하학적으로 중심각도가 브러쉬로 이동됐을 때 감자 기자력. 이게 뭐예요?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했을 때 감자 기자력에 대한 문제예요. 자, 정답은 2번인데요. 정답은 2번인데요. 이런 문제는 공식 외우지 마시고 버리세요. 됐습니까? 이거는 20년 동안 한 번 나온 문제야. 20년 동안 한 번 나오는 문제 맞히자고 지금 중요한 문제 많은데 그거 다 날려요? 45번 어렵죠. 유도해드리면요 더 기절해요. 하지 마세요. 왜 하냐고. 지금 여러분 100점 맞는 거예요? 아니죠? 60점 맞자는 거예요. 그죠? 증명했죠 대학교 때. 저도 대학에서 수업할 때는 증명해드렸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46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단락시험, 그죠? 무부하 시험이야. 우리는 단락시험, 무부하 시험에 단락시험 뭐야? 단락시험 뭐야? 단락전류. 또 무부하 시험 뭐야? 철선이에요. 그러면 단락비는 두 가지 필요하겠죠? 전기자 반작용은요. 시험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자 반작용 시험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에서 의해서 발생된 기자력 때문에 실제 주자속이 줄어드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언제 여러분들 전기자 반작용 구하기 위해서 실험했어요? 시험한 건 뭐밖에 없다고? 첫째 단락시험. 동선이죠 대부분. 둘째 뭐야? 무부하 시험. 철선이죠. 세 번째는 뭐야? 변압기나 이런 것들 또는 유도기는 뭐다? 권선 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7번이에요. 항상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계산 문제 중에 직류기는 타여자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타여자 아니면 분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요건 뭐 여러분 문제풀이 돼 있으니까요. 자, 타여자는요. 전기자에서 계좌가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자, 여기다 부하를 걸어요. 그럼 이게 뭐야? 유기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타여자가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다 전압을 걸어서요. 얘를 회전시켜서 부하를 달고 있다 이거죠. 그때 발생되는 기전력은 뭐라 그래요? 역기전력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V 플러스 IARA이고 여기는 뭐예요? 얘는 V 마이너스 IARA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둘 다 똑같이 되는 건 뭐예요? 역기전압이나 유기기전력이나 K-파이엔, 즉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계산 자체가.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죠? 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런 문제 정도는 버려 좋다. 그죠? 이런 문제는 버려 좋다. 48번입니다. 직류 직권이에요. 자, 직류로 속도 제어하는 거예요. 직류 직권 전동기 어디다 써요, 여러분들? 철도이라 했잖아요. 철도는 뭐 쓴다고요? 전력 분할 장치
DC, 즉 뭐예요? 초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초퍼의 용도가 뭐냐? 직류, 직권 전동기. 즉 뭐예요? 아, 전기 철도용이구나. 그렇죠? 이게 지문이 들어온 거죠. 인버터도 쓰던데요. 그것은 철도에서 뭐다? 아, 철도에서 뭐예요? 근데 뭐야? 유도전동기를 주전동기를 쓸 때 인버터를 통해 제어를 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직류 전동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초퍼다. 49번입니다. 고정자 슬롯수가 그죠? 36개라면 전기각을 계산해라 했어요. 그죠? 자, 우리는 6극이고요. 슬롯수가 36이면 극당 슬롯은 몇 개예요? 6개예요. 이건 뭐예요? 극당 슬롯수예요. 슬롯은 이렇게 전기자를 이렇게 만들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여기다 권선이 이렇게 넣어서 간다고요. 이걸 슬롯이라는데 한 극당 슬롯이 6개예요. 그러면 전기각은 무조건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180도고요. 극당 슬롯수예요. 그럼 뭐야? 극당 슬롯이 6개니까 180 하면 얼마 나와요? 30도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런 거 그죠? 확인하시고요. 6국이라는 거 잘 보고 하세요. 자, 50번입니다. 직류발전기 정류곡선이에요. 정류 말기에 상태가 안 좋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해라 하는 거죠. 정류 말기에 상태가 안 좋은 건 뭡니까?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얘 두 개는 뭐 항상 이상적인 경우고 요게 말기, 여기가 초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 정도는 그래도 뭐 알아둘 필요 있다. 그죠? 둘 필요 있다. 그죠?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맥동률이 가장 작은 거 외우지 마시고요. 주목. 삼상 전파가 되면 정류 효율 맥동률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정류율도 좋고 맥동률도 굉장히 낮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삼상 반파의 맥동률, 그 다음에 단상 전파의 맥동률도 시험에 나와요. 사실은 정류 효율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의. 뭐가 나오냐? 주로 삼상 반파, 단상 전파 요거 그죠? 맥동률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주파수 변환기예요. 동기 속도는 뭐야? 우리가 F1, F2 계통에 접속되는 극수를 P1, P2라 하면 우리는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니까 얘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동기 속도하고 뭐야? 속도하고 뭐다? 극수는 반비례해요. 속도와 극수는 반비례하고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얘를 일로 보내면 극수는 뭐야? NS분의 120F니까 얘랑 얘랑 같죠? 그래서 주파수 F2분의 F1 하면 극수하고 똑같다. 이런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된 거예요. 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동기 속도만 알아도 돼요. 왜? 문제가 뭐니까? 동기 주파수 변환기니까. 그죠? 자,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 자, 동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단락비. 과반이량이 있다. 두 번째는 뭐야? 병렬운전. 왜? 부하에 공급하는 거는 다 병렬운전한다. 병렬운전할 수 있는 건 그럼 뭐야? 발전기, 변압기. 직류발전기, 동기발전기, 변압기는 뭐다? 병렬운전 조건도 나온다. 그 중에 동기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단락비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효율이 나쁘지만, 즉, 뭐 때문에 그래요? 전압 변동률이 낮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전압 변동률이 크다는 게 제일 문제가 돼요. 전압 변동률이 크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안정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안정도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작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다? 단락비예요. 단락비를 크게 하면 뭐야? 과반이량이 커지니까 기기 치수 커지고 손실도 크고 효율 떨어지지만 뭐야? 전압 변동이 적다. 임피던스 작으니까 안정도 우수하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전압 변동이 작고 안정도 우수하다. 54번입니다. 분권발전기가 운전 중에 단락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단락이 생기면 아주 적은 전류만 흐른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단락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권전동기 같으면 이렇게 그릴게요. 분권발전기. 자, 이제 얘를 회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기전력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왜? 계좌에서 자속이 오겠죠?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단락을 시키면 이게 됩니까? 최초에는 일로 전류 다 흐르겠지만, 맞아요? 대단히 큰 전류가 흐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굉장히 커지는 거 말이에요.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뭐야? 아주 조금, 그죠? 아주 조금 전류가 흐르게 된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5번이에요. 자, 직류기에서 속도 제어 체크하세요. 속도 제어.
광범위하고 속도 제약 가능한데 여기까지는 계좌제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운전 효율이 가장 좋은 방법은 저항제 같은 경우는 I 제곱할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거고 계좌는 그죠? 계좌는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좌는 출력을 일정하게 한다. 왜? 계좌를 조정하면 정류 불량을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전압제가 된다. 요약집에 다 있어요. 요약집에 다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이게 학급 비법이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학급 비법이라는 건 뭘 따지시는 거예요? 지금 과목별로 보시고 요약집에 얼마나 들어있느냐 한 회차를 꺼내가지고 봤을 때 요약집 중에 어느 부분이 특히나 많이 나오느냐 이것도 분석을 하시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분포권 안 나온 적 없죠? 자, 우리는 권선법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딱 두 가지다. 직류기하고 그 다음에 동기기예요. 특히나 직류발전기, 동기발전기죠. 왜? 권선법, 권선에서 전기자 권선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여기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기전력 어떻게 만드냐? 권선법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직류기는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중권, 파권이고 얘네는 뭐야? 분포권, 단절권이에요.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압도적으로 많은 건 분포권이에요. 왜? 동기기는 이렇게 교류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파형이 일그러져 버리면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제일 어려운 거? 이 파형이 일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기전력 자체가 일그러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 다 일그러질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파형 때문에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형 꼭 기억하세요. 파형. 자, 그 다음에 변압기의 부하용률 60인데 부하율 100일 때 전압 변동 추진율이 3%였어요. 자,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2차 전격 때문에 2차 무부하 마이너스 2차 전격 곱하기 100인데 이걸 어떻게 돼요? 단락 시험을 통해서 저항 강하고 리액턴스 강화로 알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역률이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이 3%면 역률이 1일 때니까 이쪽은 없으면 뭐야? 전압 변동률이 저항 강화와 똑같으니까 이게 3%라는 거예요. 의미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하용률 60% 때 최대라고 했으니까 최대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 최대일 때 역률은 저항 강하고 리액턴스 강화분의 뭐야? 저항 강하죠. 즉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요 역률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두시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문제는 전압 변동률에 대한 얘기로도 굉장히 많이 물어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자고요. 쉽게 얘기하면 전압 변동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중요해요? 어디서 중요해요? 전동기 또? 아니, 발전기란 말이야. 변압기고요. 왜? 부하에 공급해야 되는데 전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에 공급하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야? CVCF, 정전압 정주파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자, 58번입니다. 그림은 분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인데 과복권을 나타내는 건 어떤 거냐 하는데 1번이죠, 1번. 여기서는 외부 특성 곡선이면 부하 전류하고 단자 전압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죠? 단자 전압을 여기라고 봤을 때 과복권의 경우는 어때요? 항상 이렇게 A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항상 그죠? 과복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낸다. 쉽게 얘기하면 뭐야? 무부하 단자 전압보다 정격 전압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자, 59번입니다. 220 승합하기 위해서 단권 변압기 체크할 단권 변압기.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바로 나오겠죠? 다 있어요. 요약집에. 자, 확인하시고요. 60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에서 공간적으로 보면 고정자에 의한 회전자계하고요. 회전자계에 의한 회전자계가 그죠? 어떠냐라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아야지 되는 거죠. 하나는 일로 돌고 하나는 일로 돌고 또는 위상차가 있어서 돌면 안 되는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기기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기기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기기가 뭐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유도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변압기. 그죠? 여기도 변압기. 유도기죠. 저항제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도기. 유도기 뭐 나와요?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유도기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맨날 그죠? 그렇죠. 다른 건 다 잘 나오는데 기기만 안 나온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기기 어때요? 비대추위 뭐 이런 것들. 자, 이 기기가 뭐 때문에 쓰느냐, 뭘 위해서 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은 맨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도기 공식 유도예요.
공식 유도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공식 유도하는 거 의미 없어요. 이게 되죠? 최대 토크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나와요. 유도기에서 제일 많이 나는 공식은 얘예요. 얘. 토크는 공급전압의 제곱이란다. 또 슬립은 공급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였어요? 2차 입력은 출력에다가 2차 동선한다. 이런 거. 그죠? 2차 동선은 입력에 슬립 빼한다. 요 정도 수준에서 다 끝나는데 이거를 맨날 최대 토크 이런 공식만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쩌다 나오는 것 때문에 허비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유도기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전기가 그죠?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유도기 그죠? 유도기 한 5문제 정도 나와요 보통. 근데 보시면 마지막에 그죠? 하나 있고 그죠? 한 5개 정도예요. 근데 너무 계산에 치중하지 마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요. 회로 이론이에요. 자, 이게 기사하고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사는 1에서 14장이 회로 이론이고 자동 제어가요. 자동 제어가 1에서부터 한 또 13장 정도까지 있어요. 뭐 14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 총 27개 챕터니까 자주 안 나오는 거죠. 많이 안 나오는 챕터 많은데 회로는 1에서 14장 회로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15, 16장으로 표현하는데 라플라스하고 전달함수예요. 얘들은 무조건 나옵니다. 일단 시험 문제 라플라스 전달함수는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라플라스하고 이런 것들 꼭 그 전달함수는 무조건 나오니까 얘들부터 맞추면 일단 나는 회로가 자신 없어요 이러면 어때요? 과락은 일단 다 넘어가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자 봅시다.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그냥 라플라스 변환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5를 라플라스 변환은 얼마야? S분의 5. 다 벌써 2개 있네. 이게 가야 돼요. 맞아요? 다른 거는 뭐예요? 나머지 똑같고 똑같아요 다. 그죠? S분의 5, S 플러스 1분의 1, 그죠? S제곱분의 6, 그 다음에 S제곱 5분의 그죠? 맞아요? 3S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S제곱 뭐예요? 2의 제곱분의 3이네요. 3S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6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PPT 만들면서 잘못 들어갔는데요. 여기가 4예요. 여기 4. 그죠? 여기 4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그래서 PPT 만들면서 잘못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찾아도 답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 라플라스 변환이었습니다. 그죠? 저기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죠? PPT, 그죠? 그죠? 문제 오타 아니에요. 교재에는 그대로 다 제대로 되는데 요게 이렇게 된 거라고. 요게 4인데. 그래서 요것만 하나 바꾸세요. 네, 됐죠?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왔으면 뭐예요? 전항 정답이에요. 맞아요. 오케이. 자, 62번입니다. RLC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RLC는 뭐야? R의 2배 루트 C분의 L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R제곱을 4의 C분의 L 하셔도 돼요. 그러면 100의 제곱하고 저는 4 곱하기 C가 2마이크로페럿하고 5mHz예요. 그렇죠? 그러면 10에 4승이 되니까 둘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제동이에요? 임계 제동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공식적으로. 자,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요. 구형파, 파형률, 파고율 모두 뭐예요? 구형파 1이라고 했어요. 고민하지 마시라 했어요. 구형파는 파고율, 파형률 다 1이다. 구형파를 기준으로 했다. 자, 또 산업기사에 잘 나오는 건 뭐예요? 정연 반파에 또는 반파 종류의 그죠? 파고 값이에요. 파고율은 얼마다? 파고율은 2에 2. 왜? 모든 파형 중에 파고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얘를 하는 거죠.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림 같은 전달함수를 구해라. 그죠? 어우, 신난다. 그죠? 전압비, 전압 전달함수예요. 얘분의 얘 하니까 어떻게 써요? R 플러스 CS분의 1. 입력에서 보면 얘들 보일 거고, 출력은 얘밖에 안 보이죠? CS분의 1. RCS 플러스 1분의 1이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에헤이, 안 한다고. 누가 이렇게 해요? C가 출력단에 있는데 C를 출력으로 쓸 거면 무조건 분자는 얼마다? 1이라고 100번도 더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게 될 겁니다. 정답은요 4번이에요. 이런 건 그냥 안 봐도 4번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삼상회로예요. 삼상회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삼상 부하에 선전류가 있고 소비전력이 있는데 저항을 구해야 돼요.
소비 전류 구하라면 3배 상전압 상전류 코사인 세타 루트 3의 선전압 선전류 코사인 세타 3배 상전류의 제곱 R 거기다가 Y 결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전류나 선전류 다 똑같은데 어느 걸로 하는 게 저항 구하기 제일 편한 거예요. 여기 역률이 어디 있어요? 역률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할 필요 없죠? 그냥 여기다 넣으세요. R은 3배 상전류의 제곱 P P는 4kg 그 다음에 3에다 20의 제곱 금방 나오겠죠 계산? 굉장히 잘 나온다 그죠? 오 채팅창에다가 수식을 적으신 분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영상 임피던스 G01하고 G02예요. 이걸 하기 전에는 일단 4단의 정수를 먼저 알아야죠. 1 플러스 예분의 예, 1 플러스 얼마야? 5분의 4. 직렬로 있는 임피던스 하나, 경렬 어드미턴스 하나, 1 플러스 예분의 예, 없으니까 1이에요. 이거 가지고 G01, G02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요약집에도 다 있고 G01, G02가 뭔지도 다 있습니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자, 67번이에요. 외형률이에요, 외형률.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전고조파의 시료값. 여기서는 기본파를 1로 보면, 그죠? 3고조파가 8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5고조파가 80%. 얼마야? 1이 되죠. 외형률은요, 앞으로 계속 시험에 나올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확인하시고요. 98번입니다. 시정수가 크면 어때요? 과도현상 길어진다 그랬어요. 시정수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자, 여기가 시정수야. 63.2% 도달한다. 자, 이렇게 넣어볼까요? 시정수가 여기네요. 시정수가 커지면 어때요? 과도현상은 더 길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 얘기예요.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기사는 회로가 복잡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잔 말이에요. 그 챕터마다 딱 중요하다고 제가 요약 정리한 거 있죠? 여기 다 있어요, 회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들의 시료값을 2개 빼가지고 시료값을 해라. 페이저죠, 그죠? 69번. 페이저 여러분들. 크기하고 위상으로 해가지고 페이저 값 계산하시면 됩니다. 페이저 값. 자, 얘들은 이 원은 어떻게 돼요? 6의 각 0도네요. 이 2는 어떻게 됩니까? 4의 각 마이너스 60도예요. 요거들이 빼가지고 크기 구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죠? 크기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70번입니다. 또 삼상회로 나왔죠? 삼상회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유효전력 구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육상이에요. 델타 결선, 환상 결선, 무슨 결선? 델타 결선입니다. 육상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육상이면 Y 결선의 경우에는 상전압, 성간전압, 루트 3배가 아니라 둘이 똑같다 그랬고 델타는 뭐예요? 육상이면 전류 똑같다고요. 그냥 육상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육상으로 변환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수업할 때도. 자, 라플라스 변환 또 나왔죠. 익스포넨셜 AT. 야, 이건 너무했다. S-A분의 1이죠. 자, 정답은요. 1번이에요. 설마 이런 거 찍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삼상이에요. 델타 결선, 선전류. 자, 상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인데 임피던스가 얼마야? 저항은 6, 리액턴스는 8. 크기는 어떻게 돼요? 6의 제곱, 8의 제곱 하니까 10이 됐어요. 10이고요. 전압은 얼마입니까? 성간전압 100V래요. 무슨 상관이에요? 델타 결선하면 상전압, 성간전압 똑같죠? 10A예요. 다만 선전류는 상전류의 몇 배다? 루트 3배야. 10루트 3이 됐겠죠. 자,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니다 이거죠. 자, 확인하세요. 14번입니다. 다음에 전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죠. 요거는 뭐예요? 밀만의 정리 이용하는 거죠. 밀만의 정리, 그죠? 그래서 여기 전압을 구해놓고 계산합니다. 밀만의 정리. 자, 그래서 요런 문제는 복잡해요. 계산하기는. 그래서 요런 거는 뭐 버리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억은 하세요. 그죠? 자,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거 밀만의 정리 다 있죠. 그죠? 자, 얘들의 주파수. 377. 딱 나오면 60을 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내용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이런 370 정도 주파수 60인 거는 그냥 딱 보고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2단자망입니다. 2단자망. 2단자망의 구동적 임피던스는 다 있죠? S에 2S 플러스 3이에요. 자, 분수가 가분수가 되면 S로 나누면 되죠? 2에다가 S분의 3이에요.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분자는 무조건 1로 놓으면 된다. R.
R이 2옴. 그 다음에 CS분의 1이니까 C가 얼마야? 3분의 1 페럿이에요. 2옴 3분의 1 페럿. 1번이 정답이죠? 이런 거. 77번입니다. 이 문제는 잘 보세요. 단자전은 50회가 염도인데 AB 단자에서 본 능동회로망 임피던스 이쪽으로 본 임피던스 6 플러스 A8이고 임피던스 단지에 달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거네요.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얼마야? 50의 각 0도고요. 여기는 뭐야? 6 플러스 J8이에요. 이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회로는. 여기에다가 부하를 얼마 넣는 거예요? 2-J2를 넣은 거예요. 그럼 이거 임피던스고 전압 나눠버리면 전류 나오겠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태분한 회로에 대한 거죠. 자, 그래서 등가 전압은 전압하고 임피던스 하나 있다. 또는 뭐예요? 전압하고 저항 하나 있다. 뭐예요? 다 태분한 회로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라플라스 역변환입니다. 분모가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잘 보세요. 저는 이거부터 하시라 했어요. S 플러스 1분의 K1, S 플러스 3분의 K2예요. 잘 모르겠지만 K1은 몰라요. 못 구해. 못 구했어. 그렇지만 K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K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그러면 일단 이런 애는 답 아니네요. 이것도 답이 아니네요. 이것도 답이 아니네요. 답이 될 수 있는 1번밖에 없네요. 뭘 라플라스 역변환해요. 그냥 놓고서 그냥 해도 답은 그냥 나오죠. 이런 문제가 많아요. 산업기사는. 그죠? 79번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죠? 성간접에 있다 선전료 얼마야? 자, 이거 한 상의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8 플러스 J의 6이네요. 저항과 리액턴스. 자, 그러면 상전료 구해보세요. Y결선에서. 임피던스분의 상전압.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8의 제곱, 6의 제곱 하면 10이죠? 상전압 얼마야? 성간접의 100루트 3인데 상전압은 Y결선은 루트 3을 나누죠? 10A. 이 10A가 뭐다? 선전료도 되죠. 똑같이. 그래서 삼상회로.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삼상회로가 몇 번 나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인덕턴스 3하고 5하고 3을 도트를 방향으로 모두 도트 방향 전류로 이렇게 직렬 연결했더니 인덕턴스가 둘이 합친 것보다 늘었어요. 아, 가동 접속이구나.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15고요. 여기는 5하고 3이고요. 이 M이에요. 자, 요거는 8이니까 여기 7이 나와야 되겠네요. M은 얼마야? 3.5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연결했는데, 잘 보세요. 둘이 연결했는데 그 연결한 값보다 크면 뭐야? 가동. 둘이 연결한 값보다 작으면 뭐야? 차동이 될 확률이 크다 이거죠. 이게 됐죠? 자,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 회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기사 회로, 산업기사는 회로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1번 라플라스 전달함수 아주 쉬운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칭 N상 교류 두 개만 놓고 가보자고요. 이해되죠? 자 보세요. 라플라스 변환 하나 있죠? 2번 뭐랬어요? 3번은 뭐야? 구형파. 얘는 전달함수 있죠? 그 다음에 3상이죠? 또 뭐야? 이 4단자망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외형률이고요. RL 직렬회로고요. 2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3상이죠? 보세요. 또 3상이죠?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3상이죠? 그 다음에 이건 7장이었고 그죠? 이거는 뭐 주파수 60S. 그 다음에 이거는 몇 장이에요? 11장. 2단자망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야? 7장. 선형회로망. 그 다음에 영라플라스 변환. 그 다음에 또 3상. 그죠? 자, 주목. 제가 말씀드린 3개 챕터에서 몇 개 나오는 거예요? 9개 나와. 과락은 다 넘어가요. 과락은 넘어간다고. 중요한 거는 기사와 산업기사의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뭐가요? 회로가요. 이해됐습니까? 기사는 어떻게 하시라 했어? 그냥 일단 회로는 앞에 건 버려버리고 8장부터 뒤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는 아니에요. 여러 챕터 다 있지만 그래도 3상 라플라스 전달함수만 해도 굉장히 많이 맞춘다. 이해됐죠? 확인하세요. 자, 이제 설비 기준하고 판단 기준입니다. 맨날 나오는 문제만 나오니까요. 이런 거는 제가 543으로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손바닥 이렇게 돼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23kV 특화 가공전선로와 그 저압의 전로 결합한 주상 변압기 2차측. 변압기 2차측 몇 종 접지예요? 제2종 접지예요.
이중접지는 몇 스퀘어라고요? 16스퀘어. 다중접지나 고압에서 오는 거 빼면 뭐예요? 그냥 16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6스퀘어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확인하시고요. 그죠? 여기 다 있죠? 여기 보시면 16스퀘어 당 고압이나 25kb 이하 다중접지의 저압으로 갈 때는 6스퀘어예요. 요 경우. 그죠? 6 아니면 16 아니라니까 다 16이에요. 16이야. 그런데 고압이나 또는 25kb 이하 다중접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저압으로 바로 가면 그것만 6이에요. 됐죠? 자,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어떤 책에 제가 옛날에 뭐라 적었냐면 경우에 따라서 6 이러니까 되게 그 다른 책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사실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그렇게 해놨더니 딴 책 다 베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건 좀 오류난 거예요. 자, 지지문의 양쪽 경관차가 크다 뭐야? 내장형. 시험 문제에 내장밖에 없어. 안 나와, 딴 건. 기본적으로. 자, 경동선, 내월동합금선 2.2 기타는 다 얼마라고요? 2.5 고압선. 그죠? 벌써 1시간 됐나요? 그죠? 중요하지 않아요? 예, 계속 합니다. 강색사슬 레일면상의 높이, 그죠? 레일면상의 높이 이런 것들. 자, 요새 철도는요, 레일면상의 높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레일면상의 높이. 그죠? 레일면상의 높이 얼마다? 4m다. 기억하시고요. 85번입니다. 6만 볼트 특고압이에요. 6만 볼트 특고압. 그죠? 가분전선의 지조와 앙금류. 대부분 다 여기였거든요. 20cm. 시험 문제가. 왜냐면 22,900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22,900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로 바뀐 거죠. 4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직도 이게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나중에 문제 찾아보시면. 그 다음에 광산, 그죠? 지지물에 시설하는 광산이라고 지금 써놔가지고, 그죠? 이 설비 기준은요, 산업계산랑 기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관계없죠. 근데 이 문제는 새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 특구와 가운데 지지물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게 직접 접촉하는 통신선일 경우에 보안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이 보안장치는 뭐야? 특구압 1종, 2종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이건 뭐 규정집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 알아두셔야겠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을 하는데 여기가 전력선이고 여기가 전력선을 시설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병가라고 불렀던 거 생각나시죠? 그런데 용어를 아세요? 위에는 전력선이고요. 밑에는 약전류전선이 지나가면 공가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전력선하고요. 이 전력을 필요로 하는 장치가 필요해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안 통신 설비가 같은 지지물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첨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병가, 공가, 첨가 세 가지인데 첨가는 뭐다? 동일한 지지물에 전력선이 들어가는데 보안 통신용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첨가 통신선. 그죠?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극조주파, 그죠? 극조주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시험 문제 처음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한번 나왔어요. 근데 산업계에서 처음 나왔던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철탑의 강도 계산에서 이상시 상정하지의 종류가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강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철탑의 하중은 전선 자중, 빙설하중, 풍압하중, 전체 하중. 이거 전력공학할 때 배웠죠? 이걸 뭐라 그래요? 밑으로 내려오는 하중은 수직하중. 여기로 가는 건 뭐예요? 수평하중. 그런데 수평은 바람이 이렇게 불 수도 있고 이렇게 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수평횡 또는 두 번째는 수평종하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평횡하중, 종하중은 다 얘기가 돼요. 풍압이고요. 수직하중 얘기되고요. 다음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렇죠? 89번입니다. 고압 가공전선로에 케이블을 쓴다. 뭘로 쓴다? 조가용선 쓴다. 조가용선은 몇 종이다? 3종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읒자 들어가기 전에 지읒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죠? 네온하고 이런 거 두 가지. 특히 지읒자는 뭐야? 첫 번째 지읒 뭐야? 조가용선. 두 번째 뭐야? 지중전선. 다 3종이에요. 네온 변압기 몇 종이에요? 3종이에요. 제가 옛날에 뭐라 했냐면 수업할 때 GC하고 내시가 나오면 그냥 다 3종 찍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또 백열전등, 뭐 옥내 방전등, 대지전압 무조건 얼마야? 300이야. 그죠? 그런 얘기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자 사용 공사하는 경우에 전선 지정간 거리 얼마예요? 2m다. 그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조영제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니 전선을 이 벽에다 붙여야지 도대체 안 따라 붙이고 어디다 붙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서 조영제 윗면, 옆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는 2m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얘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선 상호 간격, 그죠? 굉장히 많아요. 6cm 조합인 경우에. 자, 여러분들 저압 옥내 배선할 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닌 게 하나 있는 게 아니고요. 울타리 250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대지압 대부분 300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압 옥내 배선을 할 때 우리는 뭐였어요? 항상 뭐였어요? 금속관, 합성수지관, 몰드, 덕트 다 할 것 없이 뭐예요? 절연 전선을 써라. 뭐예요? OW는 제외해라. 5개형 전선을 제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 더 제외가 있어요. 요게 한번 시험에 나와서 어려웠죠. 뭐예요? 2인용 비절연 전선도 제외해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수소 냉각식 발전기에 맨날 몇 프로예요? 85%만 외웠는데 그게 아니라 수소를 우리가 냉각 장치에 필요해서 일단 85% 이하가 되면 경보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수소는 일단 뭐예요? 기체기 때문에 압력도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장치를 구하는데 경보 장치 뭐예요? 수소 순도를 확인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지금 필요할 거고요. 압력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도는 필요할 거예요. 유량이 아니죠. 맞아요? 수소는 순도예요. 유량이 아니라.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가 수소 냉각식 발전기의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다 그냥 이거였거든요. 이거, 경보, 이거. 그죠?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 전과목 유일하게 그죠? 100문제 논스톱 하는 게 저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고맙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한 사람이 전 과목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왜? 전기는 다 이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는 뭐 이것만 얘기해요. 그건 아니죠. 그거 생각하시면 그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일 지지물의 저합선과 고합선을 시전한다. 뭐다? 병가다. 그 다음에 항상 어떻게 알았어요? 두 개 있으면 이쪽이 전압이 높은 거야. 기본적으로 그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별개 완금에다 그죠? 고압을 위로 해라. 그죠? 이런 거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접지선 154 중력선과 합성 저항값 그죠? 1km마다 확인하시고요. 22,900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저압 옥내 배선과 옥내 저압의 전구선의 시설 방법 그죠? 캡타이 케이블 0.75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은 하셔야 되죠. 출퇴 표시로 1.0 스퀘어 연동선을 사용해서 금속관이 었다. 옥내 배선은 연동선은 2.5 스퀘어 이상이에요. 그렇죠? 연동선. 옥내 배선은 그런데 출퇴 표시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출퇴 표시. 그 다음에 그 전광 표시, 제어회로 뭐 전광 표시 이런 거는 1.5 스퀘어까지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얘기가 되는데 요건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자, 교류 전차선 모르겠어. 철도 다 몇 종이라고? 3종이에요. 그 다음에 저거와 가공전선의 높이 그죠? 철도계도 뭐 다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들일 거고요. 지중관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 모든 지중에 묻히는 건 다인데 뭐는 아니에요? 지중해 레일이 왜 묻혀요? 철도 레일을 지중해 묻는 거 아니죠? 그죠?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m 전주에요. 몇 cm 가산한다고요? 9.8km 이하면 30cm. 기억하세요. 30cm. 99번 변전소 울타리 담 높이 얼마요? 울타리 담 높이는 몇 메타 이상이어야 된다? 2m 이상이에요. 울타리 담 높이가 하고 충전부까지 거리 그죠? 얼마였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35kV 이하는 뭐 5m, 35kV 넘어서 160kV는 6m, 160kV 초과하면 어떻게 해요? 6m 단수 곱하기 0.12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100번입니다. 440V 전동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 자, 7000V 이하는 얼마야? 1.5 얼마야? 660V가 돼요. 정답은 4번이에요. 꼭 이거야. 500이 답 아니에요. 근데 500을 못 미치면 잘 보세요. 220V 전동기는 얼마야? 1.5 하면 330V가 돼요. 답이 얼마라고요? 500이 되는 거야. 이게 500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500이라고. 최저 전압이 뭐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만 500이야. 500을 넘어가면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전기 산업기사 필기, 그죠? 요약집과의 관계, 과목과의 관계, 과목에서 어디가 중요한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설비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설비 기준은 뭐 생각하면 되냐면 너무 3장에다 다 치중할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3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맨날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은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막 쥐잡듯이 그저 건조물과 이격거리. 지금 여기 건조물과 이격거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조물과 이격거리.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몇 센치 몇 미리 이거에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중요한 테마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게 그저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이 연기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당부는 지금도 안 늦었다. 포기하지 마시라. 지금이라도 꼭 빨리빨리 그죠? 우리 그 요약집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걸로 오늘 강연은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